오늘은 알비노 폴레드 블러드를 위해 수초화항을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사용되는 수초는 초보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씨앗 수초와 호경 수초들 위주로 세팅해보겠으니 끝까지 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조는 30큐브의 작은 수조를 준비해줍니다. 먼저 제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백스크린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수조에 스크린을 붙여 뒤에 지저분한 섬들이 안 보이게 해줍니다. 비눗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스크린을 올려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기를 빼주면 잘 붙습니다. 수초를 위해 바닥재는 수초 전용 소일을 준비해줍니다. 소일을 바닥에서 7에서 9cm 정도 경사를 주어서 깔아주시면 수초도 이쁘게 잘 자라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앞쪽부터 뒤쪽으로 경사를 주시고 너무 평평하지 않게 굴곡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그 부분에 더 높게 깔아주셔서 입체감을 주거나 심을 수초의 종류나 키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전경과 호경의 경계를 황호석을 배치해서 경계 앞면과 뒷면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황호석을 보기에 좋게 놓고 이리저리 구조를 바꿔가면서 디자인을 잡습니다. 이제 수초를 심기 위해 물을 채워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지 않고 분무기를 이용해서 세팅했는데 이번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진이 날릴 수 있으니 비닐을 깔고 조심스럽게 물을 부어줍니다. 이때 미리 받아놓은 수돗물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직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은 바닥재 밑으로 살짝 보일 때까지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씨앗 수초가 물 위에 둥둥 뜨는 현상이 있으니 물이 살짝 보일 정도가 좋습니다. 오늘 심을 수초인 씨앗 수초입니다. 사실 저는 이 씨앗 고를 때 사진만 보고 이게 쿠바펄 형태의 수초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발아하고 커보니 이건 잡초 느낌이더군요. 혹시 씨앗 수초를 뿌리시려면 이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구피를 키울 것이기 때문에 구피 치어도 숨기 좋고 해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너무 많이 뿌리시면 발아가 늦을 경우 겹쳐진 곳에는 곰팡이가 피면서 썩더군요. 그러니 골고루 겹치지 않게 뿌려주세요. 씨앗 위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뿌려서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랩을 이용해서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도록 위를 덮어줍니다. 씨앗 발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습도 유지와 온도입니다.
습도는 항상 촉촉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온도는 대략 28도 정도를 유지해줘야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이용해서 온도도 높여주고 또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할 경우 수조를 담요로 감싸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줘야 발화가 잘 됩니다. 또 매일 들여다보면서 씨앗이 마르지 않게 분무기도 자주 뿌려주셔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조명은 하루에 8시간을 켜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24시간 켜놓아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And 6 days later. 6일 만에 첫 번째 싹이 발화가 됐습니다. 드문드문 몇 개가 보이는데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첫 번째 발화까지가 시간이 걸리지 한번 발화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씨앗 수초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 후경 수초를 심어줍니다. 후경은 우선 두 종류만 심어주겠습니다. 암브리아 종류와 로탈라 종류로 후경에 심어줍니다. 처음부터 수초를 많이 사서 한꺼번에 쫙 깔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몇 촉만 사서 조금씩 키우다가 분촉해서 채우는 재미도 있으니 그건 여러분의 선택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초보용 수초는 30큐브 기준으로 10,000원 정도면 쫙 깔고도 남으니 그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수초를 다시 모셨으면 이제 물을 채워주겠습니다. 전경의 씨앗 수초와 후경의 수초들이 물 때문에 뽑힐 수도 있으니 물은 조심해서 채워줍니다. 물론 물은 수돗물 직수입니다. 다음은 히터와 여과기를 설치해줍니다. 여과기 설치 과정은 위쪽에 뜨는 카드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과력이 빨리 생기기 위해 약간의 첨가물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박테리아 활성제입니다. 용량에 맞추어 넣어주는데 저희 집 물이면 한 뚜껑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생박테리아를 넣어줍니다. 이것도 한 뚜껑이면 충분합니다. 박테리아 대신 물 잘 잡힌 어항의 스펀지 국물이나 어항물을 수돗물 대신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초용 액체 비료를 넣어줍니다. 요것도 딱 한 뚜껑이면 충분하겠네요. 이 첨가물들은 물잡이 하는 동안 매주 한 수시에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And 3 days later. 3일이 지나니 전경도 쑥쑥 크고 후경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겠습니다. 물잡이용 물고기는 테트라를 선택했습니다. 요 테트라 계열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튼튼해서 물잡이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물고기입니다. 온도 맞듦과 물 맞댐 후 입수시켜줍니다.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링크를 이용하세요.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는 이유는 박테리아가 생성되려면 물고기에 배설물이 있어야 박테리아가 배설물의 암모니아를 분해하기 위해 생성되기 때문이고, 또 물잡이용 물고기를 넣어서 며칠 동안 안 죽고 잘 버티면 여과력이 생겼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루 후에 바닥 청소용 새우를 투입합니다. 원래 새우는 메인 물고기 넣을 때 넣는 게 좋지만 이번에는 새우를 먼저 넣어 바닥에 쌓여있는 발아 덜 된 씨앗수초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꼭 먹어서 제거한다는 것보다는 요놈들이 먹고 죽으면 물고기 넣는 시기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초를 위해 2탄을 설치해줍니다. 자세한 방법은 상단 링크를 이용하세요. 물잡이 함지 23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메인 물고기를 넣을 차례입니다. 알비노플레드 블러드입니다. 알풀보다 몸값이 수배에서 수십 배 차이 나는 녀석입니다. 원래 2쌍 정도로 하는 게 좋지만 전 한 쌍으로도 자신이 있기도 하고 또 몸값 때문에 부담도 되고 해서 한 쌍으로 시작합니다. 그 대신 온도 맞댐과 물 맞댐을 평소보다 배는 더했습니다. 원래 테트라와 구피는 궁합이 정말 잘 맞아서 같이 키워도 되지만 저는 테트라도 다 빼놓고 구피와 새우만 합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바닥 수초에 15일, 물잡이 23일, 총 38일이나 걸렸네요. 보신 것처럼 열대어 키우기는 그 준비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들은 물고기랑 어항을 같이 사서 그날 바로 입수해서 며칠이 안 지나서 다 죽이지만 고수들은 어항을 미리 세팅해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열대어가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 생각이 들 때 그때 열대어를 구입합니다. 열대어 키우기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기다림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열대어를 건강하게 키워봐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댓글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